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8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란희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자필 편지가 공개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그것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면서 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이 성추행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동안 어떤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 일부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 피해자 얼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 대가리를, 이것은 김재련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박원순 지지자들은 이 김재련 변호사를 노랑 대가리라고 아주 비하하듯이 표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 대가리를 자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SNS 댓글에 달립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박 시장 지지자들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피해자는 단 한 명입니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또한 무언의 응원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이성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곧 폭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동안 성추행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는데요. 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기도 했고, 박원순을 지지하는 이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 피해자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투를 가장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난 1월 18일 정말 이 2차 가해를 참다 못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입장문에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월 18일 공개한 피해자 가족의 입장문에는 이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지난 6개월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절대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피해자 동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흔히들 시간은 약이라고 하지만 6개월 전보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피해 사실 부정 및 은폐를 위한 일련의 과정, 그리고 2차 가해로 인해 누나는 삶의 의욕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누나 곁에서 24시간 함께 계셔야 한다. 누나는 혼자서 잘 수가 없다. 자, 동생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숨을 죽이고 누나의 숨을 들으며 상태를 살핀다. 어머니께서는 누나가 힘들어서 울면 같이 울고 욕하면 같이 욕하면서 자신의 삶을 태워 누나의 삶을 겨우겨우 밝혀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의 동생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박 전 시장이 자살하고 누나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억울하게 끝날 바에야 다 같이 죽자고 하셨다. 삶의 어떤 고난도 꿋꿋하게 이겨내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누나에 대한 걱정으로 점점 야위어 가시는 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는 아침이 되면
혹시 누나가 밤사이 나쁜 마음을 먹고 실행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누나와 엄마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최근엔 2차 가해가 더욱 심각해져 누나의 신상이 포함된 정보나 사진이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국내외 사이트를 수시로 검색해 신고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나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감이 더욱 심각해질까봐 무섭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들이 2차 가해자다라고 지목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람들이죠. 잘 아시겠지만 남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 연합 대표, 또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 특보입니다. 자, 작년 7월이죠.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기도 전에 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유출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 한국여성단체 대표인 김영순 대표가 이 사실을 남인순 의원에게 알렸고, 이 남 의원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피해자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 연합 대표 김영순에게 알렸습니다. 믿고 얘기를 했겠죠.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단체의 대표니까 이 사실을 같이 상의하고 함께 해 나가고자 알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역시나 같은 단체 출신인, 그래서 뭔가 여성단체 활동을 발판으로 삼선 의원이 된 남인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유출했습니다. 자,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전 시장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서 결국 이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게 귀에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성추행 피해자의 동생은 입장문에서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 의원, 김 대표, 임 특보로 인해 누나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됐다. 누나 같은 피해 여성의 인권을 지켜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분들이 누나를 외면하고 입을 다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입장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여성 운동가 3명은 적극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한다. 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가족과 국민 앞에 잘못을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남인순 의원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다가 지난 1월 26일 인권위가 박원순의 성희롱이 맞다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아주 뒤늦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자, 피해자 가족은 이 입장문에서 고소사실 유출 외에 온라인상에서 글과 말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을 또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은 이 서울시 사람들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자 사필 규정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이 피해자 사진을 노출시켰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유하면서 이게 뭐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어떤 글로 보이느냐, 이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되었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고소인 측 주장이 억지거나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역시나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A씨 어머니는 입장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 라는 말을 한다.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만일을 위해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다. 너가 죽으면 또 악성 지지자들이 그것 보라고 지가 잘못했으니 죽은 거라고 나올 것이다.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살자라고 겨우 달래놓으면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또 달래놓으면 윤준병 의원이 사필 규정이라는 둥 뭐라 하고 또 달래놓으면 진해원 검사가 꽃뱀이 어쩌고 뭐라 하고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오성규, 민경국, 김민웅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한마디씩 황당한 소리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자 어머니 이렇게 호소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그의 명예만 소중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온 작고 작은 피해자의 명예는 이렇게 더럽혀져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 부인 강란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남편의 도덕성을 믿고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고통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편지가 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